토트넘이 북런던 더비인 아스널에 0대2 패배를 당하는 모습이 나왔고 초반 리그 상위권에서 챔스권 강등인 6위로 순위가 내려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스널만 만나면 펄펄 날던 토트넘은 대부분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코로나 시즌인 2021 시즌에 아스널 상대로 손흥민의 중거리 원더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며 그 다음 시즌엔 곧바로 득점왕에 오르면서 골든슈를 따낸 손흥민은 그야말로 월클인데 올 시즌에는 득점왕이 무색하게 골 침묵이 이어져 팬들의 아우성과 실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풋볼 팬캐스트에서는 손흥민이 아스널전에서 골키퍼 1대1 찬스를 놓친 것을 언급했으며 슈팅도 5차례 중에 유효 슈팅이 겨우 1회에 불과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히샬리송과 클루시엡스키가 돌아와 선발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동시에 손흥민 선발 관련해 투표를 올렸는데 여기서 80%가 선발에서 빠지는 걸 찬성한 것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의 부진이 이어지자 손흥민은 곧바로 벤치에 앉는 굴욕을 겪은 바 있는데 그러나 벤치 멤버를 했던 해당 경기에서 손흥민은 3골을 해트트릭을 몰아넣으며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트트릭 이후 기록상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또한 큰 부상을 당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아스널전을 봤을 때는 말할 필요 없이 손흥민의 가장 부진한 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손흥민 미스라기보단 랜스데일 키퍼의 엄청난 선방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안 좋으니 여론도 악화된 겁니다. 23분 볼터치 실수가 이어졌고 44분에는 페리시치가 손흥민 볼을 기다리다가 허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세 사이트에서는 손흥민에게 오늘 최악이었던 요리스와 비슷한 평점 5점을 줬는데요. 그만큼 손흥민의 슬럼프가 심상치 않으며 지난 시즌 득점왕이 최악의 시즌을 맞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흥민의 부진이 일각에서는 이제 정말 내리막길이라는 말도 나오는 등 다양한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BBC에 나온 앙리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말 손흥민이 부진한 것이 한간에 도는 페리시치 때문인지 혹은 에이징 커브 때문인지 아니면 콘테의 몹쓸 전술 때문인지 갖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유와 앙리의 발언,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손흥민의 거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손흥민이 정말 내리막길인가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가 왔다는 걸로 대부분 30대에 진입한 선수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손흥민과 동갑내기인 살라 역시 같이 득점왕을 했다가 올해는 7골로 크게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 수년간의 살라 폼이었다면 올 시즌에는 최소한 15골은 넣었어야 할 페이스인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부진은 에이징 커브라고 해도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이는 단순히 에이징 커브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손흥민은 타고난 회복 체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 마스크를 완전히 해제했는데 이는 독보적인 회복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손흥민이 월드컵에서 뛴 것은 무리가 맞지만 그가 안와골절을 당하고도 경기장에 나온 것은 손흥민 특유의 회복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몇 배가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메시도 37세의 우승을 거머쥔 것처럼 손흥민이 아직 에이징 커브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낭설이고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부진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전술적인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인데 많은 이들은 페리시치와 공간이 겹쳤으며 이것이 손흥민 폼을 죽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정답이 아니라는 건데요. 페리시치 이후에 손흥민은 상당히 동선이 겹치며 히트맵이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윙백 페리시치가 페널박스 안에 여러 번 등장했고 이는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16일 벌어진 아스널전에서도 케인이 한 차례 최후방 수비로 내려간 게 논란이 된 것처럼 최고의 공격수가 페리시치보다 여러 차례 내려와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페리시치 잘못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에 대해서 자꾸 감독이 손흥민을 윙백 위치로 끌어내린다고 설명하며 그것은 절대 감독이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선수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여기서 손흥민의 올 시즌 부진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중요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콘테가 쓰는 주요한 이번 시즌의 전술 중 하나는 케인을 통해 득점을 극대화하자는 전략입니다. 시즌 초 콘테 감독은 인터뷰에서 케인이 득점을 많이 하도록 모두가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콘테의 이 발언을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토트넘 전략은 케인도 득점을 많이 하고 손흥민도 동시에 득점을 많이 하게 되는 손케 듀오의 활약이 두드러졌으며 이번 시즌도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콘테는 여기서 새로운 일을 저질렀는데요. 바로 히샬리송과 페리시치를 영입하면서 완전히 케인 중심으로 팀을 재편해버린 겁니다. 실제 케인의 올 시즌 히트맵을 보면 지난 수년간의 시즌과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케인은
2선까지도 자주 내려와 손흥민의 역습 공간을 창출한 패스를 많이 했고, 손흥민은 자신이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다시 케인에게 패스를 넣어줘 원투펀치가 가능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전술에 수년간 특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시즌은 모든 선수들이 페널박스 내부에 있는 케인에게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 결과 케인의 헤더골이 매우 많아졌으며 케인은 토트넘 득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력을 세우고 나서 시즌 초반에 토트넘이 2위까지 상위권을 차지한 게 문제입니다. 콘테는 히샬리송과 페리시치 전략이 잘 통한다고 믿었고 그 전략을 오히려 고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케인이 중앙에서 패스를 뿌리지 않으면 손케 듀오는 완전히 작동하지 않게 되므로 손흥민은 이 전술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고, 페리시치는 그 전술의 부수적 부분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회복하는 방법은 케인이 다시 내려와 둘이 호흡을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히샬리송과 페리시치 등이 활약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 손흥민의 부적응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무리뉴는 자신의 제자 중에 역습 상황에 손흥민보다 잘하는 선수는 없다고 과감한 발언을 했는데요. 토트넘의 수년간은 탄탄한 수비 가운데 역습과 빠른 공격이라는 걸 봤을 때 현재 케인 중심의 전술은 당연히 스피드보다는 피지컬과 크로스 중심의 전략 일변도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콘테가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니 페리시치는 케인의 헤더를 노리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케인은 현재 득점 최상위권이므로 이에 대해 별로 불만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팀 순위보다 자기 중심인 케인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성격에 골 욕심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이적 의향도 매우 강하다 보니 타이틀을 쥐고 다음 시즌 이적하자는 움직임이 분명한 겁니다. 손흥민의 부진이 팀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본능적으로 가장 잘 아는 선수임에도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케인 중심 전략은 손흥민은 물론이고 토트넘에 큰 손실을 일으킨 국면인데, 수비의 무게를 두고 역습을 잘 쓰던 전략을 버리니 매경기에 항상 선제골을 먹는 순환을 당하고 있으며, 결국 케인만 골을 넣었지 나머지 선수들이 갈피를 못 잡고 공격도 중구난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손케에 맡겨두면 둘이 거의 공격 포인트를 독식하던 구조에서 포인트를 나눠 먹게 되었는데, 도어티, 페리시치, 호이비에르가 손흥민의 공간에 계속 침투하며 공격 포인트를 가져갔고, 일각에서는 공격 다양화가 되었다고 하나 결국 이는 토트넘 DNA를 무시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월클 2명을 보유한 토트넘은 손케 둘이서 주고받으며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올려야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토트넘은 리그 6위로 챔스권에서 밀려났고, 분위기상 이번 챔스 8강 탈락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케인도 득점왕 타이틀은 가져갈지 모르나 팀은 중위권을 맴돌며 시즌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강력한 지지자인 아스널 전설 앙리는 이에 대해 BBC 방송에서 일침을 했는데요. 그는 올 시즌 손흥민을 보면서 너무 다들 득점을 많이 하고 있다는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호이비에르, 도어티 등을 얘기하는 것이며, 앙리는 손흥민이 득점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상황이면 자기도 골을 못 넣을 것이라며 손흥민이 무슨 골을 넣겠냐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손흥민이 폼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손흥민은 다른 선수와는 완전히 다르고 특별하다라며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전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이번 시즌 뒤엔 12개월 후 풀이가 된다는 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여기에 PSG 회장이 레비아 만났고 토트넘의 지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토트넘 구단이 개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트레이드 혹은 이적이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케인도 그 다음 이적을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시즌 개인 커리어를 쌓는 것에 몰입하는 만큼 손흥민이 PSG 혹은 미넨에 이적할 그림도 뜻밖의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눈에는 손흥민이 에이징 커브나 폼 하락보다는 전술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흥민에 대한 갖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케인 중심 전술이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월클급 선수를 죽이다시피 하는 전술이 반복되면 레전드 앙리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인상적인데, 과연 손흥민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거나 콘테의 전술이 바뀔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